네, 제약회사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제약회사는 거의 뭐 연구 간호사를 뽑는 경우가 많고, 계약직 간호사는 왜 뽑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면, 업무 내용이, 투석 간호, 관리 및 교육 간호사들을 뽑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듀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외국계 기업이네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이력서 자체를 외국어로 쓰는 경우가 많고, 외국어 가능자를 애초에 뽑는 경우가 많아요. 본사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를 하실 줄 안다면 외국계 회사에 이런 간호사를 채용하는 곳에 지원을 해보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자기 성향이랑 맞아야겠죠. 회사 일이 뭐 본인한테 맞지 않는데 무조건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라는 업무가 나한테 맞는 것 같고 외국어도 난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하시면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거의 연구 간호사네요. 심사 간호사도 있고 하지만 요거는 거의 기업에서 필요한 거라서 기업상으로 필요한 간호 업무 빼고는 거의 뭐 연구 간호사나 네, 교육자 위주로 뽑는 것 같고요. 의료기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거의 교육 위주로 교육 담당 간호사를 뽑으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양행이나 유유테이진 이런 것도 제약회사인데, 유유테이진 같은 경우에는 옛날 유한양행에서 뭐 이게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들었었는데, 홈벤트 치료하는 홈케어 회사네요. 이게 가정용 호흡기라고 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벤틸레이터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설치하고 관리해주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계신 환자분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ABGA를 한다든지, ABGA를 하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벤트 모드를 세팅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급여는 뭐 3천만원 선이네요. 방문 간호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돌아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업팀으로 간호사를 뽑는 곳도 있네요. 영업팀. 네. 뭐 간호사가 아무래도 이런 의료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하는 것도 간호사 입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가 사용하기에 좋다.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혈압을 재지는데 뭐 이렇게 뭐 묶여 있을 때 혈압계를 감았을 때 자극이 크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더 잘할 것 같아서 간호사를 뽑으시는 것 같아요. 바이탈에어, 여기도 헬스케어, 여기도 홈케어, 네,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수면양압기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거네요. 수면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자다가 숨을 안 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압기를 쓰시면서 필요한 산소를 보충해 주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양압기에 대해서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쓰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쓰시더라.
라는 제 개인적인 통계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슐린 펌프, 그 다음에 당 측정기, 이런 거는 여기도 거의 영업사원인 것 같네요. 교육하고 영업하고. 이거의 장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하겠죠.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크게 교육이랑 연구 측면, 교육이랑 방문해서 관리해주는 것 측면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의료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심사간호사라고 따로 있잖아요. 시험도 따로 있고, 먼저 처음부터 심사간호사 시험 자격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을 패스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급이나 이렇게 더 올라가서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신규 간호사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같고, 네. 보험 심사나 이런 세무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험 심사 간호사 쪽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이랑 같이 출퇴근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9시에서 6시까지 근무 시간이 지켜지고 빨간 날 다 쉰다든지 이런 워라밸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급여가 많이 줄죠. 대충 이렇게 3천만 원까지 챙겨주시는 이런 보건소도 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 선인 것 같아요. 1,800에서 2천만 원 선. 월급이 200만 원 하한선,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복지센터,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증진센터, 이제 학생 때 실습을 나가봤었는데, 이런 정신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직접 거의 방문 간호식이던데, 질환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약을 처방해주고 일반적인 간호 업무를 하는 경우인 거를 제가 실습했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봤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방문 간호기도 하고 해서 개인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은 편이고 일이 크게 바쁘지 않다는 거. 하지만 급여가 낮고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방문 간호하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만 방문 간호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에는 거의 1대1 아니면 1대2, 가족 측면으로 했을 때 1대4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봤을 때는 위험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한 간호사는 아니지만 교사 사건도 그렇고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의한 배리어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위험하신 안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만 위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위험성에 크게 노출된다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위치 추적이나 이런 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예방의 측면은 아니고 사후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사건이 일단 일어나면은 이게 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하셔서 직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그런 보호 측면에서 가스청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후추 스프레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뭐 크게 당시 사건이 일어나면 당황을 해서 못 쓰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혹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뭐 산업간호사, 산업재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백화점에서 의무실 뽑는 경우도 있고요. 리조트에서 의무실 뽑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키도 타고 중간에 뭐 쉬는 날 이럴 때 스키도 타고 이렇게 하면 또 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네요. 응급처치 위주로 할 거예요. 거의 이런 의무실 같은 경우에는 직원 건강관리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백화점이나 뭐 리조트 직원을 대상으로 보통은 거의 이제 응급처치 위주로 하겠죠. 여기도 스타필드도 의무실을 뽑네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거의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급여는 좀 더 높고 일은 좀 더 편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대제철, 제조업, 산업간호사 이렇게 뽑네요. 여기는 부속 의원에서 따로 뽑는 거라서 산업간호사 이렇게 뽑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있는 곳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 경우에 조원공조 이런 데는 산업간호사 이렇게 뽑기도 하지만 거의 보건관리자라고 해서 뽑거든요. 이렇게 뭐 의원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 고용돼서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급여는 뭐 거의 뭐 연봉이 3천만 원 선인 것 같고 여기서 뭐 사업장의 규모나 아니면 업주의 의견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꽤 되겠죠. 제가 알기로 뭐 현대나 기아나 이런 큰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뭐 정규직 사원급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정규직 사원급으로 대우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거기가 정규직 사원이 한 거의 연봉이 5, 6천 되니까 정규직 사원으로 들어가면 뭐 현대나 기아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받을 수 있겠죠. 대신 뭐 들어가는 게 워낙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뭐 제조업인 줄 알았는데 뭐 플랜트 산업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결국 거의 건축이더라고요. 뭐 프로젝트성으로 해서 뭘 짓고 다른 쪽에 뭘 또 짓고 이런 건설공사 위주라서 같아요. 삼성이지만 그래도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다 라는 걸 볼 수 있네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국내 뭐 빅5 건설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큰 기업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업체마다 다른 걸로 알아두시고 현대나 기아 같은 특별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사원으로 대우해주니까 그런 데는 뭐 급여가 훨씬 높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2배까지도 높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산업강사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뭐 교수님들을 뽑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보건교사인 것 같네요. 보건진료서. 학교 내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시는 분 같아요. 이거를 뽑는 것 같고, 급여는 되게 낮네요. 아마 1,400만원 이하는 아닐 거지만, 그래도 굉장히 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고였고요. 거의 교수님이나 계약 직원, 조교 선생님이겠죠? 네. 행정 및 수업 조교 선생님을 뽑는 공고들이 많고요. 교원 이런 것도 거의 조교 선생님일 거고, 이거는 산학협력, 인턴 이런 거 뽑는 거 같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근직이다 보니까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학교는 아무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봤을 때 조교 선생님은 엄청 바빴어요. 교수님들 또 워낙 많고 워낙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교도 힘들지만 급여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을 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연구소에서도 뭐 거의 산업장이랑 비슷하게 아니면 제약회사 이런 데랑 비슷하게 뽑을 것 같은데 연구간호사로 뽑으시는 경우가 있고 연구간호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적어놓지는 않으셨네요. 임상시험, 의료기기나 의약품 임상시험을 하는 그런 연구원을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이제 보건대행기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보건관리자가 필요한데 이제 보건관리자의 수준을 넘어선 이제 작업 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면 작업 환경이 어떤지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측정하는 장비들도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 많고 또 이런 장비들을 다 관리를 하고 이런 측정을 하고 결과를 내고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건관리자가 다 할 수 없고 이런 기구들을 측정하는 기구들을 다 사업장마다 구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대체해서 이렇게 JS 산업보건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관리 업무를 대체해서 해주시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가시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산업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서 더 높으면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지만 그 이하의 경우에는 선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선임을 안 하면 보건관리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 맡겨가지고 보건관리를 대신 하는 이런 업무도 같이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조선원 간호사도 있고 공공기관 쪽에서도 뭐 의료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런 데서 또 뽑으니까 이런 채용 정보를 보시면서 업무에 대한 파악도 대충 되잖아요. 이렇게 글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취직하시기 전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